지금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데이터 센터를 소각하겠다고. 이거야말로 진짜 음모론으로 보면 누가 의도적으로 진짜 그랬지 않나는, 참 저도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분석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자, 그럼 썸네일에 보셨다시피 지금 카톡 사고 났는데 여기 왜 또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했는지, 혹시라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가 아니라 카카오 지분을 또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려고 했던 게 뭐 정계 진출설부터 뭐 여러 가지 풍문이 돌았다가 결국은 뭐 가짜 계정, 스팸 계정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트위터 측에다가 정보 제공 요청했는데 트위터에서는 당연히 줄 수 없다고 거절했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가격 후려칠까봐.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럼 나 트위터 인수 안 한다고 했던 게 지난 7월인데 그러다 갑자기 최근에 또 다시 트위터 그거 나 인수할 거라고 또 뒤집었어.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더하기 인스타그램 더하기 틱톡 더하기 배민 더하기 우버 더하기 쿠팡까지 이걸 전부 합친 앱을 출시한다면 국내 가입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과연 기존 플랫폼 어플 이용자 중에서 몇 퍼센트가 여기로 갈아탈까요? 이게 지금 그냥 가정이 아닌 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트위터 인수를 재추진하는 배경으로 지목된 게 일론 머스크 자신이 X라고 직접 이름 붙인 일명 에브리띵 앱, 바로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원래 X자 좋아하잖아요. 스페이스 X도 뭐 본인이 지은 이름이라고 하고 이번에 트위터 인수하려고 만든 특수 목적법인 이름도 X홀딩스라고 붙였대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중국의 위챗을 모델로 메신저부터 스트리밍, SNS, 쇼핑, 결제, 음식 배달까지 하나의 앱에 담은 슈퍼 앱을 만들 계획을 지금 짜고 있대요. 물론 이번 카카오 사태로 많은 분들이 뭐 불편을 겪었지만 그만큼 이제 카카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뭐 있고요. 또 지금은 당장 불편하니까, 그리고 또 카카오 주가가 지금 형편없으니까 다들 욕은 하지만 카카오가 다시 복구가 되면은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카카오를 일상에서 의심 없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의 수석 분석가 제스민 엔버그가 외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원래 오래된 습관은 깨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양한 활동에 다양한 다른 앱을 사용하는 지금의 환경에 이미 익숙해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 스마트폰 보면은 여기 인터페이스에 그냥 파일만 해도 수십 개야. 저는 그냥 파일 안에 안 넣고 다 늘어놓거든요. 몇 개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의 수석 분석가가 얘기하기를,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대형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크게 악화되는 그런 때가 오면은 슈퍼 앱이 더 많은 개인 데이터를 빨아들일 가능성은 항상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카카오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카카오뱅크가 사실은 금융주보다 훨씬 높은 한 10배 넘게 더 많은 PER 받는 게 카카오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카카오가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족쇄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일찌감치 이런 슈퍼 앱, 그러니까 중국 위챗 같은 그 앱에 관심이 많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트위터를 인수해서 업계에 먼저 진입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그리고 그 사용자들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슈퍼 앱을 확장하면은 한 3에서 5년 정도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그런 입장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이제 자율주행 레벨 4, 이거는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진정한 자율주행 완성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뭐 다른 앱에 호환도 다 허용해주고 테슬라 자체 앱이 배터리 충전 상태나 뭐 도어 열고 잠그는 거나 아니면 목적지 경로 같은 그런 데이터들 다 개방해 주고 있지만 이거는 결코 일론 머스크 고유의 캐릭터와 맞지 않는 거다. 결국은 요 X라는 슈퍼 앱을 개발해 가지고 이거를 스타링크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테슬라 그 자동차 제어부터 또 운전자나 동승자가 완전 자율주행 하게 되면은 차 안에서 뭐 하겠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뭐 소비를 하던 SNS든 메신저든 아니면 쇼핑이나 결제 같은 거 모두
그 슈퍼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려고 나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이낸셜 타임즈부터 복수의 외신들이 최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재인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종합해가지고 주말 내내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해석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일론 머스크한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야말로 저런 전지전능한 역할을 맡겨도 될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미국의 한 지정학 전문가가 이번 러우 전쟁 발발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푸틴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고 폭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 성격이 곧바로 너 고소미 먹인다고 난리치고도 남을 성격인데 가만히 있어 지금. 근데 이걸 또 음모론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우크라이나 처음 전쟁 터지자마자 우크라이나 그 인터넷하고 통신시설 다 파괴돼가지고 우크라이나 무슨 군사시설부터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인들까지 전부 인터넷 다 끊겨가지고 큰 혼란이 왔었잖아요. 그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슈퍼맨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 스타링크 인터넷은 어차피 위성에서 쏘는 거니까 아무 지장 없다고, 우크라이나 니네 무상으로 우리가 줄 테니까 공급한다고 쓰라고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막 젤린스키가 직접 고맙다고 막 성명도 발표했고, 그러다가 러우 전쟁 6개월 차 지나면서 이게 이제 비용이 또 드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청구서를 내밀었대. 야, 우리는 뭐 흙 파서 장사하냐? 이런 식으로다가.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거 줄 돈 없다고, 누가 우리가 산다고 했냐고, 니네가 공짜로 준다고 해서 받았지.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펜타곤에다가 서한을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무료 체험 기간 못 준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미국 국방부가 대신 요금 좀 내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부도 미쳤냐고 거절하니까 그럼 알겠다고, 다시 그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우크라이나야 놀랐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이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 이게 뭐 공짜로 좀 써보다가 달라는 걸 일론 머스크가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누가 인터넷에 올린 거야. 그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남자들은 이제 막 그 밥 초창기에 달리잖아요. 막 국물은 뜨거우니까 일단 밥부터 막 팍 퍼가지고 먹어서 밥이 먼저 비었나 봐. 국밥은 남았네.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제 아이고 잘 먹네. 그래서 밥 좀 더 줄까? 그랬대.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밥을 한 공기 더 줬는데 나갈 때 보니까 계산서에 공깃밥 추가 써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그때 확인하지 않은 너의 잘못이다.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따뜻하게 물어보는데 아줌마 돈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좀 그러니까 대바라져 보이지 않냐. 하여튼 미국도 그놈의 휴먼 리스크가 문제입니다. 이번에 연준 최초 흑인 지역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제가 얘기했죠. 사실 지난 썸머랠리는 이 사람의 어떤 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갑자기 이 사람이 연설 나와가지고 연준이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긴축을 중간에 한번 쉬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부터 있던 연준 내년 금리 인하설에 기름을 부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결국은 사실 무근의 몹쓸 역정보로 밝혀져가지고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칼날 잡았다가 지금 손가락으로 코도 못 파는 지금 그런 신세가 돼버렸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번에는 지난 5년간 개인 투자 신고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라파엘 보스틱은 자신의 자산 관리인이 심지어 연준 FOMC 직전 그 연설 같은 거 개인 활동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도 투자를 계속 이어갔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이번에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신고한 개인 재정 및 투자 내용을 수정하면서 세상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라파엘 보스틱은 이와 같은 실수가 윤리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것이라면서 FOMC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연준 감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년에 연준 부의장도 개인 투자 부적절했다는 그 문제로 중도 사임했죠. 그리고 그 달라스 연은 총재, 보스턴 연은 총재 다 바뀐 것도 이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 그 연준 긴급 유동성 조치 직전에 의심스러운 주식 트레이딩 정황이 들통나가지고 사임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뭐 이거 비록 무혐의가 나왔긴 했던 사안인데 똑같이 그 코로나 초기에 비슷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바이든이
뭐 죄가 없다니까 당장 경질은 안 하겠지만 그냥 내년에 연임 안 시킨다고 그 말이 이제 작년 여름부터 워싱턴 정가에서 돌았는데 둘이 또 무슨 또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제롬 파월 연임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로 장중에 뉴스 속보나 실시간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다 파악을 하고 매일 아침 한 발 앞선 투자 전략으로 시장에 나섭니다. 그들과 여러분을 동일선상에서 매일 아침 서게 해드리는 그게 바로 내일 뉴스의 구성 취지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내일은 10월 17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내일도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국정감사 기간이 지속됩니다.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일은 2022 호국 훈련이 또 시작이 됩니다. 28일까지. 와, 길게도 하는데 북한의 도발이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면서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청구서에 우리가 예따하고 또 쌈짓돈을 쥐어줄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괜히 자극했다가 또 화를 입는 게 아닌지 그렇다고 이렇게 우리가 어중간하게 하고 있으면 또 미국이 와서 끼어들어가지고 그럴 텐데 그게 또 맞는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제3차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게 2차 회의 당시에 협동 로봇, 폐플라스틱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그걸 대상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기술 개발 사업 사업단장 선정 절차 돌입 발표를 정부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내일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18일부터 시행 요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에너지 다이어트 10 이거는 말 그대로 에너지 소비 10% 줄이기 그러면 이제 ESS 그리고 여기 폐배터리를 통한 에너지 저장 장치 활용도 들어가죠. 내일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를 정부에서 개최합니다. 유럽 원자재법이 뭐냐면요. 그 유럽연합에서 재정 취지를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석유와 가스에서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여기다가 첨언하면 우리도 그럴 뻔했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 했으면 중간에서 북한이 잠궈버리거나 러시아가 또 유럽의 한 짓과 똑같은 짓을 우리도 당할 뻔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리튬과 히토류는 곧 가스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럽의 주요 원자재법을 발표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주는 증시에 그대로 있죠. 그리고 내일 제1회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제 직업의 성역은 없습니다. 라이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도 요즘 많아요. 근데 농업은 진짜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만큼 여성 농업인이 자리를 잡게 도와줄 것은 스마트팜 밖에 없다. 내일 산업부 장관이 사우디 투자부 장관하고 화상 면담을 가집니다. 아마도 네옴시티에 들어갈 건설주들이 가장 주인공이 될 것 같죠. 내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오리건 주지사하고 면담을 가집니다. 여기 오리건주는 국무차관이 입양 한인 출신인데요. 다른 입양 한인 출신들은 자기 한국 사람 아니라고 한국 이름 부르거나 뭐 제2의 한국인 어쩌고 하면 되게 신경질적으로 화내는데 이분은 아니라고 자기는 99.99% 한국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오리건주에는 여기 이제 반도체 시티인데 인텔, TSMC,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들이 질비하게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을 지금 막 타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과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사이버 보안의 글로벌 동반 성장 촉진이라는 국제 행사를 공동 개최를 합니다. 그대로 사이버 보안 테마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문체부는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관광산업, 리오프닝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주가 좀 올라오면 바로 유증 때린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가가 안 올라와. 그리고 내일 해수부는 제3회 불법 어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과연 이게 우리 힘으로 워크숍을 한다고 될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됐던
빠졌던 수혜주들이 그대로 들어가겠고, 내일 고용부는 K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인원 3만 명 돌파 보도자료를 공개합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직업 훈련, 뭐 코딩이나 아니면 반도체 설계 이런 거를 중고딩까지 중고딩이라고 하면 공식 발언인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그러면 이제 정부 보조받는 직업 교육 온라인 사이트 이런 데가 이제 대박 나는 거고요. 내일 환경부는 홍수 정보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 한자리에, 진짜 사후 약방문의 끝판왕인데 지금 가을인데 홍수 정보 디지털 트윈 구현. 하지만 그만큼 증시 테마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내일 농식품부는 노루 궁뎅이 버섯이 노령견, 노화 지연과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도 자료를 낸대요. 노루 궁뎅이 버섯 뭔지 아시죠? 진짜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노루 궁뎅이 같이 생겼는데 이게 노령견, 노화 지연하고 건강 개선 효과가 있대요. 제가 다트에 찾아보니까 노루 궁뎅이 버섯까지는 테마주가 없는데 요거는 동물 복지 관련해가지고. 내일 경제 일정은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1조 원 규모로 있고요. 중국에서는 9월 외국인 직접 투자 FDI 발표, 일본은 8월 산업 생산하고 소매 판매에 나옵니다. 독일이 10월 분데스방크 월간 보고서 나오고, 그리고 내일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가 하버드대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아마도 에너지 주권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그리고 미국은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나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방심했던 게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급락했던 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A급 지표는 아니고 그냥 소프트 데이터예요. 그 하드 데이터는 진짜 집계를 해가지고 막 그 출하량 같은 거 체크하는 게 하드 데이터고, 소프트 데이터는 그냥 심리 같은 거 서면이나 설문조사로 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소프트 데이터인데 제가 그걸 간과했는데 그게 미국 증시를 완전히 뒤집어 놨거든요. 이것도 10월달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10월 결과니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경제지표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펜딩인데 당장 우리가 있는 이 달에 나오는 지표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산업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캐나다가 작은 미국이에요. 캐나다 중앙은행도 연준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 프랑스 파리 모터쇼가 23일까지 개최되는데 여기 르노에서 순수 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현대차하고 기아는 여기 불참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빈곤 퇴치의 날.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SBB테크가 신규 상장하고요. 그리고 대신 밸런스 스펙 제13호 공모청약이 이틀 일정으로, 그리고 삼성 스펙 7호가 역시 이틀 일정 공모청약, 그리고 내일 르세라핌이 미니 2집 앨범 들고 컴백한다고 합니다. 소속사는 하이브, 그놈의 애증의 하이브. 하여튼 바로 그 르세라핌이 컴백을 한답니다. 언제 스쳐갔지? 뭘 활동을 하다가 들어갔어야지 컴백을 하는 거를 뭐 환영을 할 텐데 학폭 논란으로 뒤지게 욕만 먹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름부터 르세라핌이 뭐야? 뭐 피부과 시술도 아니고, 뭐 울세라핌이라고 하지, 아예 왜? 울세라로 뭐 턱선 핀다고. 하여튼 마바라 중에서 제일 걸러야 되는 세 가지는 지가 지 스스로 뭔 선생이라고 하는 인간. 뭐 교대 나왔어? 교직원 연수 뭐 했어? 뭔 선생인데? 그리고 선생이 학생들한테 회원가입비를 받고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그 다음에 제일 걸러야 되는 두 번째 마바라는 60 넘어서까지 종목 추천으로 먹고 사는 마바라.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고. 세 번째,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까지 벌어갔다고 오픈하는 마바라. 슈퍼개미 포함. 내 주변에 진짜 알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없지만 뭐 VC단에 들어가가지고 상장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진짜로 막 그런 사람도 형님 종목 하나만 찍어줘 그러면 다 운이야 임마.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보다 더 운 좋은 놈 아니야 너 임마. 내가 보기엔 그런데 네가 알아서 해 임마. 그런 사람도 종목 하나 찍어달라면 안 찍어주는데. 근데 슈퍼개미가 남한테 종목 추천해주고 월 3만원, 5만원 받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번다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금융주들 지난 금요일날 대규모 실적 발표 나왔는데 뭐 반반이었어요. 내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찰스 슈왑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부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